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엔터 산업 전체를 망가지게 만든 장본인인 안성일에게서 사과 한마디나 사죄하는 태도는 아예 볼 수 없었고요. 저는 그 이유를 나르시시스트 성향에서 찾습니다. 안성일이나 자청이나 김정한 같은 경우도 나르시시스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르시시스트로서 거듭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면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거짓말이든 허위사실이든 화려한 포장지로 거짓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달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거짓으로 격상을 시켜서 상하 관계를 먼저 형성한 뒤에 주도 면밀하게 사기를 치더라. 본인들이 스스로 스승이라든지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든지 아니면 슈퍼개미로 신격화를 시킨 뒤에 추종자들을 상대로 구루가 되어서 리딩방을 운영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무리를 이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평등 관계가 아닌 주종 관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세팅을 한 본인의 경력이나 스펙을 파보면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 사기꾼들에게서 보여지는 반복되는 레파토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청도 그렇고 안성일도 그렇고 김정한도 그렇고 성공 스토리를 뻥튀기 하거나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해서라도 어떻게든 본인이 신격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싶은 그 욕구가 정말 크다라는 거죠. 그 유혹을 이들은 절대 떨쳐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들킨 다음에도 신도들 앞에서 가오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가 이미 침몰했는데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신으로 남고 싶은 거죠. 그들에게만큼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들이 대단히 똑똑하고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기칠 때도 복잡하게 작전을 꼬을 대로 꼬아버리면 대중들이 바보라서 발견을 못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가령 슈퍼개미 김정환이 와이프 명의 CFD 계좌로 거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자꾸 매도를 한다고 방송에서 화내는 연기를 한다라든지, 참고로 CFD 계좌로 거래를 하면 외국인으로 표시가 되고 그걸 와이프 명의로 만들어서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그 종목에 투자하라고 매수를 유도했다라는 거죠. 또 김동완이 3%를 스펙 상장을 진행하면서 개인 투자들에게 투자받는 목적이 아니라고 썰을 푼다든지 뭐 그런 작전의 일환이라든지, 또 자청이 본인이 아닌 척하면서 협박 메일을 보내거나 댓글 작업을 하거나 뭐 허위 리뷰나 아니면 본인 책을 마케팅한다든지 뭐 특별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여론 몰이를 한다든지 그런 짓을 하면은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혼자만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착각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이 추종자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진짜로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은가? 정반대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거짓 스펙으로 만들어진 모래성이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 사기꾼들의 내면은 완전히 텅 빈 강정일 뿐이고,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남 탓을 하고 그리고 늘 책임을 회피합니다. 마지막 선택은 당연히도 도망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기꾼 히틀러도 전세가 기울고 나서는 남 탓하기 바빴고요. 또 재판을 마주하지도 못하고 자살이라는 도망을 택했죠. 사기꾼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잘 뭉친다라는 것인데, 일이 틀어졌을 때는 정반대로 모래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위너즈 코인 사건의 오킹도 바로 친구였던 최승정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이대호라는 기자가 슈퍼개미 김정환이랑 호영호재라는 사이였고 방송도 같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슈퍼개미 김정환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나는 저 사람이랑 관계가 없다라면서 나도 피해자다라면서 해명 영상을 올리면서 손절을 했고요. 또 이대호는 냉철이랑도 매우 친했던 사이인데 방송도 계속 같이 했고요. 이대호가 운영하는 Y스트릿 채널에서 냉철의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 종목이죠. 그 회사의 홍보 영상도 찍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 여기서 지금 뭐 하나 사러 오신 거예요? 딱 보니까 동네 마실 나왔구만.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 하나 좀 보면 안 돼요? 여기 발로 차도 돼요? 해도 돼? 미안하다. 본인한테까지 똥물이 튀려고 하면은 또 관계를 부인하겠죠. 그리고 자청 역시 문제가 되니까 같이 싸우기는커녕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호갱 구조대는 자청이랑 둘이서 호텔에도 가는 사이였는데도 문제가 터지고 자기한테 똥물이 튀니까 아무 관계 아니라고 발뺌을 했고요. 심지어 최측근이 먼저 나서서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JMS 2인자 정조은이 그랬죠. 자기가 정명석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본인도 피해자라고 쇼를 했지만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만 소중하고 남들은 다 하층민들이고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기치려고 작당 모의 할 때는 남들을 성실하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자석에 달라붙는 쇠가루처럼 그렇게 달라붙지만 불리해지면 바로 모래알이 되어버린다. 끼리끼리 어울리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겠죠. 결국 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 위해서 옛 동료를 직접 신고하거나 팔아 넘기는 게 부지기수고, 특히 사기꾼으로 저격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내 오른팔을 조심하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기꾼과 싸우는 폭로꾼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기꾼 외에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누지 마라. 그러니까 배신하도록 내비두라는 거죠. 결론은 사기꾼이 협박을 해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 내세울 카드도 없을 뿐더러 열심히 싸우다 보면 바닥이 얕다는 것이 결국 드러나고, 수세에 몰리면 그 많던 무리들은 모래알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흩어지기 때문에 전혀 위력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 늘 고소한다고 법적 조치한다고 해놓고 지들이 고소를 당하는 것도 레파토리더라. 그래서 내린 결론은 사기꾼들의 공통점이자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욕심과 조급함이고,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늘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순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더라. 장애인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